처음엔 한 55만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62만원에 결정이 됐어요. 잘 됐죠. 일본 부동산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변화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제가 최근에 본업이 좀 바빴습니다. 출장이 좀 많았어요. 한국 출장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오사카에 거주를 하거든요. 동경 쪽 출장도 좀 있었어요. 원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들어왔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영어 바꿔달라고 좀 도망쳤죠. 그래서 출장이 좀 많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9번째,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9번째하고 10번째 주택을 돌아볼 거예요. 근데 9번째 주택은 맨션이거든요. 요거는 사실 좀 잘못 샀어요. 그래서 한동안 방치를 하다가 그냥 손해를 보고 팔까, 잘못 샀으니까,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를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6개월 동안 관리비만 내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여기가 장소가 안 좋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리모델링을 해도 좀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일단은 진행 과정을 메인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10번째 주택은 리모델링도 끝났고 2달 만에 이제 임차인이 결정이 났어요. 다음 달부터는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할 건데, 여기에 거주를 할 건데, 처음엔 한 55만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62만원에 결정이 됐어요. 잘 됐죠. 그리고 2달이면은 지금 시즌이 이사철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2달 만에 결정이 됐으니까 좀 빨리 결정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상황에서 일본 부동산 시장에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변화는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무료로 뽑아 쓸 수 있는 ATM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엔을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저금리로. 그 다음에 뭐 달러에 투자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큰 손들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부동산 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저금리로 빌리면 이자를 조금만 내면 되니까 부동산 하기엔 좋았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이제 커다란 변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사카에 거주를 하는데 한동안 제가 타겟으로 한 물건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오사카 엑스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호텔 수요 같은 게 엄청 모자랐었어요. 그거를 이제 할 때 당시에는. 그런데 오사카 엑스포도 끝나고 그래서 호텔 수요가 엄청 많았다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호텔 수요가 엄청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오사카 민박 특구라는 제도를 만들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민박을 하게 되면 30일 중에 15일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오사카 특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30일 내내 민박을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 달 내내 돌리니까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동안 엄청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흐름, 중국 사람들이 사는데 약간 메리트이 좀 적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맘때 저는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10번째 주택은 임차인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9번째 주택도 거의 공사하는 업체한테 리모델링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겨서 이맘때쯤 되면 새로운 물건을 적극적으로 찾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진 않아요. 가끔 이제 눈에 띄는 물건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걸 빼놓고서 굳이 제가 적극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엄청 싼 물건이면 물론 사겠지만요. 그러면 저희 9번째 맨션에 도착을 해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원래는 공사를 그렇게 제가 쪼이진 않았어요.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되게 여유를 갖고 하고 있는데, 보통이었으면 벌써 끝났겠죠. 근데 제가 공사비를 많이 낮췄으니까 뭐 한두 달 공사 빨리 해서 월세 받는 것보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는 공사비를 아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촉을 해서 한두 달 월세를 빨리 받는다고 해봤자 이거 좀 해도 되나?
한두 달 월세를 빨리 받는다고 해봤자 뭐 한 100만원, 한 100, 한 2, 30만원 되겠죠. 그것보다 1000만원 아낄 수 있는 업자랑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욕탕은 들어왔어요. 한번 봐볼까? 오, 깔끔하네요. 역시 새거라. 목욕탕은 지금 들어왔고, 좋네요. 완성된 상태가 기대가 되는데요. 목욕탕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저쪽은 한번 깨끗하게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하고 세면대는 아직 갈지 않았네요. 사실 이런 거는 금방 갈아요. 이런 건 하루면은 다 하는 작업이니까 아마 천천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네요. 보니까 이 벽을 전에는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허물었어요. 보니까 허물고서 지금 이제 이 틀을 보니까 얘는 요렇게 열고 닫는 문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새거네. 물론 새거죠. 그리고 이 장롱도 예전에는 그 위아래 이런 식으로 뭐 후스말하고 좀 올드한 타입의 그 여닫이 문이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아예 요즘에 새거로 하는 그런 새집에 짓는 그런 문짝을 쓰려고 이렇게 이제 틀을 짜놨어요.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잡아 당기고 밀고 하면 이제 열고 닫히는 그런 문짝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아마 벽지를 다 바를 거예요. 이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한 게, 이 집이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를 키워서 아마도 이게 고양이가 긁으니까 그거를 이제 커버하려고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이거를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예전 같으면은 그냥 이 기둥을 살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고양이가 핥힌 자국들이 있는데, 이거를 커버하려고 하니까 정말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네를 다 가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릴지 좀 기대는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봐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약간 띄우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보면 이렇게 틈이 보이죠. 그리고 이 위에 베니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딱 보면은 이 지금 고양이가 긁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안쪽을 좀 띄웠잖아요. 요만큼 올리는 거예요. 올린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베니아판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쫙 붙이는 거죠. 그럼 얘는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전부 가리는 걸로.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리는 걸로. 그럼 깔끔해지니까 여기에 이제 문짝 새로 넣으려고 이렇게 틀을 짰네요. 보니까 여기도 뭐 하는 김에 다 요즘에 그 뭐죠? 옷장 문 최근에 짓는 신축 옷장 문처럼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뭘 하려고 그러지? 다운라이트를 달으려고 하는 건가? 여기 등 달으려고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배관 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스위치가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네요. 기대가 되네. 이런 것도 지금 다 갈아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스위치 다 이제 떼어갔습니다. 야, 이거를 정말 싸게 한 것 같아요. 이거를 토탈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또 시스템 키친이 들어오겠죠. 토탈 해가지고 지금 한 2,800만원 정도에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다른 업체에 문의를 했을 때는 한 4,00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싸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높이를 다 맞춥니다. 높이를 다 맞추고, 그런데도 고양이가 다 긁고 나서 이거를 아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이제 베니아가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소한 게 없어요. 이 집을 사면서. 이 집이 정말 저는 이제 짜증났던 게, 장소 안 좋지, 그리고 지하철역 멀지,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니까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다 이제 핥혀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어정쩡하게, 여기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장소도 안 좋고 전철역도 멀고 어정쩡하게 리폼을 해서 빌리면은 아마 입주자가 별로 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그냥 제대로 하자. 그래서 풀 리폼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아유, 이 집 사고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산 거는 이제 뭐 10번째 집이 되거든요. 제가 거주하는 집 포함해서. 근데 9번째 집은 입주자가 결정이 됐어요. 공사 다 끝나고. 근데 이게 더 빨리 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빨리 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 시켰어요.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사도 좀 늦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서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풀리폼이 답이다라는 생각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와서 진행 상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